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2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이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즉 군대를 동원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민간인 윤석열은 몰랐던 겁니다. 윤석열은 한 번도 총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와 같은 우리 군의 핵심 부대를 동원해서 선관위를 덮치고 국회를 덮치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는 실감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역시 총을 들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앉아서 병정놀이 해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게 군대와 총의 엄중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은 비상계엄령 선포는 목숨을 걸어야 할 일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비상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가 반란이니까, 아니 반란을 하려면은 죽기 살기로 해야지. 반란에 실패하면은 당연히 최고 지휘자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해야지.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목숨을 걸어야 할 사안에 목숨을 걸지 않고 그냥 뭐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게 이게 윤석열의 비극이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응징이 명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례에서 좀 비슷한 경우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1991년 8월 소련에서 수구파가 일으킨 고르바초프 축출기도 군사 쿠데타는 소련 시민과 러시아 옐친 대통령 및 일부 군대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3일간 크림반도에서 연금되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구출되어 모스크바로 귀환했으나 주도권은 옐친 러시아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옐친은 소련 해체를 추진했고, 이해 말 소련 연방은 지도상에서 지워지고 고르바초프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쿠데타가 실패하면은 이런 대변화가 일어난다는 교훈입니다. 이 수구파의 군사 쿠데타를 진압한 옐친은 고르바초프와 함께 적각 공산당 세력에 대한 숙청에 들어갔습니다. 8명의 주요 쿠데타 주모자 중 내무장관 푸고는 자살했고 나머지 7명은 체포되었습니다. 쿠데타를 지지했던 군부 원로 세르게이 아흐로메예프 원수도 자살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복귀 이후에 두문불출하던 사이 군부 숙청을, 공산당 숙청을 선두에서 지휘한 사람은 옐친이었습니다. 옐친은 군 내의 공산당 조직을 모두 해체하고 세포 조직을 모두 체포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쿠데타군은 한때 시민들에게 발표하기도 했지만은 수십만 명이 시위에 나서고 옐친이 선두에 서서 탱크에 올라 저항을 지휘했으며, 이 광경을 세계 언론이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미국 등 서방이 고르바초프 지지, 쿠데타 반대를 천명해가지고 국내외로 고립된 쿠데타 세력은 자멸했습니다. 이게 지난 12월 3일, 4일 한국에서 벌어진 것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미숙한 비상계엄령 시도는 이보다 더 졸작이었습니다. 계엄군이 총 한 방 쏘지 못했고 요인 한 사람도 체포하지 못하고 6시간 만에 계엄군이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련 쿠데타 실패 사례를
연구했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주모자가 죽는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목숨을 걸고 독하게 하든지 깨끗하게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허술하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안이하게 지휘하였다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 때문에 지금 군대 경찰 지휘부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무혈로 끝났으니 내란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가 꾀한 대로 되었으면 국헌문란을 위한 폭동, 즉 쿠데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15명의 체포자 중에는 여야 대표 한동훈, 이재명 뿐 아니라 전 대법원장,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하루만 늦어졌더라도 요인들의 체포가 끝나가지고 친위 쿠데타는 1단계 성공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계엄군은 선관위에서 탈취한 서버를 조사해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왔다고 발표하고, 국회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에게 장악돼 있으므로 반국가 세력의 소굴이라고 발표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언론은 검열을 받았을 것이고, 부정선거 음모론 유튜브가 제세상을 만난 듯 윤석열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사직하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출신들은 붙들려 와가지고 전에 일하던 병원으로 보내졌거나 구금되어 처단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거리에서는 쿠데타 반대 시위와 계엄군 사이의 유혈 충돌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민 철수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한국군 장교단도 윤석열 지지와 반대로 갈려 내전 일보 직전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윤석열은 목숨을 걸고 결행하든지 단념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존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를 어정쩡하게 처리한 것에 대한 처벌은 그가 목표로 한 친위 쿠데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건에 대해서 불철저한 자세를 취한 최고 통치자에게는 최고형을 내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쿠데타가 잦았던 이유는 반란군 수괴들을 엄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36년 눈 내리는 2월 26일 도쿄에서 위관급 장교들이 일으킨 천황옹위 명분의 군사반란으로 이걸 2.16 사건이라고 합니다. 전직 총리 2명을 포함한 관료 등 9명이 피살되었으나 천황이 이들 황도파 반란군을 역도로 규정함으로써 진압이 되었습니다. 진압군은 주모자인 장교들만 처형을 했는데 19명을 사형시키고 2명은 자살했습니다. 이들을 승동했다고 하여 민간인 기타 이키도 체포되어 내란 선동죄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기타 이키는 극우 사상가였는데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었으나 반란군 장교들이 그를 사상적으로 흠모하였기에 처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 평소 흠모했다는 그 하나로 목숨을 잃었다 이겁니다. 원래 이 반란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355년 베니스 공화국의 국가 원수 도제라고 불립니다. 마리노 팔리에로는 민중을 선동해가지고 공화제를 폐지하고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몄다가 들통이 나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6공화국은 민주공화정인데 계엄령을 통하여 라이벌 정치 세력을 일소하고 그럼 자연히 독재체제로 가는 거죠. 독재체제로 가면은 이거는 체제를 바꾸는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대역죄는 왕이나 대통령을 죽이든지 아니면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민주체제를 독재체제로 바꾸는 거, 이걸 대역죄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하이 트리전이라고 합니다. 대역죄는 동서고금이다.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무슨 이런 역사적인 자료라도 찾아보았습니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김종필 두 사람이 주도한 5.16 군사혁명이 실패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정희, 김종필은 총살되었을 것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그룹이 주도한 군사변란이 실패했더라면 전두환 이하 한 10명 정도는 총살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좀 알고 목숨을 걸고 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단념했어야지, 뭐 경고용으로, 실패하면 경고용으로 했다고 하고 성공하면은 정권을 더 강화하고 하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그러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판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